장기 표류하던 창원 웅동 1지구 사업이 주무관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주도로 정상화가 추진됩니다. 조성 계획부터 풀어야 할 과제까지 자세한 내용 보도국 지금에서 짚어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결전의 날을 앞둔 학교 풍경, 영상 리포트로 담아봤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최근 활동 소식을 전하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지역마다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도내 의원들의 활동 짚어봅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용복 경남도 의원이 종교조와 교사 등을 비하하고 성차별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전교조 경남지부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즉각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장기간 표류하던 창원 웅동 1지구 사업이 주무관청인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 주도로 정상화가 추진됩니다. 경자청은 내년 초까지 대체 사업자를 찾아 호텔과 컨벤션 등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인데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보도국 표영민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표 기자, 먼저 웅동 1지구 사업부터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창원 웅동 1지구는 부산 신한건설 때 나온 준솔토를 매립해 만든 땅입니다. 2009년 당시 경남도와 진해시는 이곳을 세계적인 관광 레저 단지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36홀 규모의 골프장만 들어섰습니다. 이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호텔 등 나머지 개발 사업이 표류하자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사업 시행자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처분에 반발한 창원시는 민간 사업자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부산지방법원은 1심에서 대체 사업자를 지정할 경우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며 경자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부산 진해경자청이 웅동 1지구 사업과 관련해 사업을 좀 정상화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죠? 네, 소송에서 승소한 경자청은 웅동 1지구 정상화를 위한 새판 짜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2일 경자청은 웅동 1지구 사업에 대한 정상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달 안으로 대체 사업자 공모를 내고 3개월 안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겁니다. 또 일부 행정 절차도 간소화해 숙박과 휴양시설 등 나머지 개발 사업에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한 관광기업이 창원 웅동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자청의 입장에서는 이번이 사업 정상화의 적기라고 판단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경자청의 의지는 강하지만 그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많죠. 네, 일단 대체 사업자를 찾는 일부터 쉽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는 하지만 1조 원이 넘는 개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또 대체 사업자가 선정되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민간 사업자와 맺은 협약이 자동 폐지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협약이 폐지되면 두 기관은 최소 1,500억 원 이상의 확정 투자비를 민간 사업자에 돌려줘야 합니다. 여기다 소멸어업인들의 토지 개발 문제가 있고 창원시의 항소 여부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표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결전의 날이죠.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1월 14일 치러집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수험표를 받아둔 수험생들이 이제 정말 실감을 했을 텐데요. 이번 주 학교에서는 수험생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영상 리포트로 보시죠.
3년 동안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 한 번의 기회로 뭐 대학교를 가고 많은 것이 바뀌겠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잘 하면은 무탈 없이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이번 한 번을 또 실수한다고 해서 저희의 인생이 더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3년 동안 쉬운 순간이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달려왔으니까 꼭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없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입법 활동은 물론 토론회와 간담회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최형두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최형두 국회의원과 김현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 TV 지역 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미디어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케이블 TV 지역 채널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지역 SO에 가해지는 규제가 과중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주민 참여를 끌어내는 매체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이 고성군을 방문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정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근 고성군수와 백수명 경남도 의원, 최일석 고성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근 고성군수는 자란 관광만 구축과 마동호 생태체험 관광권역 조성, 농촌형 미래환승센터 조성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 의원은 건의된 사업들은 면밀히 검토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김해시 역사기록서 편찬을 두고 올바른 김해 시사 편찬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민홍철 국회의원과 김정호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는 역사운동 시민단체와 김해시사 편찬위원회가 참석해 가야사를 어떻게 서술해야 하는지를 놓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민 의원은 김해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바로 세우고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김해를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민 토론회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시민들이 김해시 역사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생산적인 공론의 장일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영복 경남도 의원이 교사와 노동자 비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전교조 경남지부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13일 경남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행정이 적절한지 감사해야 할 책무는 방기하고 망언이나 늘어놓는 허영복 도의원을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발언을 취소하고 전교조와 모든 노동자, 경남도민에게 사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남도 의회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경남도 의원의 인권 교육을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경남도 의회에서 열린 경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허 의원은 전교조와 노동자 등을 비하하고 성차별 발언을 해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13일 오전 7시쯤 통영시 항림도 인근 해상 조립식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컨테이너에는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뗏목과 컨테이너 두 동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불은 양어장 직원 숙소로 사용되던 해상 컨테이너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영해경은 관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모든 케이블 방송은 소외된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규제와 늘지 않는 지원에 발목이 잡혀 매년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지역 소멸 위기의 시대, 케이블 방송의 지역 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케이블 TV 공동 취재단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78개 권역에서 1,254만 가구의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케이블 방송 사업. 우리 지역의 정치와 문화, 사회 갈등, 정보 등을 전하며 지역 가치를 창출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표방 하에서 케이블 TV가 그런 또 정책 목적을 가지고 같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자체를 얼마나 민주적이고 건전하게 만들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또 언론의 기능도 하면서 또 동시에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민주주의의 토양을 어떻게 만들어줄까라는 고민 끝에 나온 게 케이블 TV 지역 채널이에요. 하지만 정작 관련 규제는 30년 전 케이블 방송의 전성기 시절에 멈춰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 지원을 뒷받침할 근거 규정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튜브와 OTT 확대 등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 상황 속에서 낡은 규제와 미비한 지원이 케이블 방송의 위기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역 독점 사업자로서의 그 부여했던 의무들이 이제는 족쇄가 돼서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사업자들이 이러한 의무를 계속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이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해줄 때가 도래하지 않았는가. 국회에서 열린 케이블 TV 지역 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는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 속에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케이블 방송 콘텐츠의 IPTV 재송출,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시간 확대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통해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지원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발 기금이 약 케이블이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사이를 내고 있잖아요.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역 방송의 컨텐츠를 지원하는 기금이 약 30억에서 40억 정도를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줄면 줄었지 늘지 않고. 이를 두고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종합적인 법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할 시점인데 소위 과거 전통 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과거의 전성기 때의 기준으로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현실 속에서 법이 사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특히 지역 소멸 방지,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의 케이블 방송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많은 정책을 내놓고 또 가방위에서 저희가 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컬을 위한 매체, 로컬의 매체 케이블 TV의 SO의 의미를 잘 새기겠습니다. 지역 가치 창출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케이블 방송. 포기할 수 없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케이블 TV 공동 취재단 양진호입니다. 14일부터 나흘간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 경남 글로벌 게임센터 공동관이 마련됩니다. 공동관에는 경남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의 입주 기업인 리얼리티 메이커랩과 블렌비, 스튜디오 앱 등 경남 8개 게임 기업이 참여합니다. 각 기업은 독창적인 게임 콘텐츠와 다양한 굿즈 등으로 관람객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또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활발한 홍보 활동도 펼칩니다. 지스타 2024는 1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2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 게임 전시회로 꾸며집니다. 넥슨, 넷마블 등 국내 주요 게임사뿐 아니라 세계 최대 PC 게임 유통 플랫폼인 스팀도 처음으로 참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